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케돈 예민수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우려했던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부과 전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예,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올랐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국내 증시가 올랐고요. 미 증시도 올랐습니다. 나스닥이 1.3%나 오르면서 이 무역 충돌 우려에 대한 것들을 희석했는데, 물론 뭐 이유는 있었습니다. 고용 지표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올랐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 현실화가 되니까 시장은 늘 사실 뭐 불확실성을 두려워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관세를 부과했는데 주가는 올랐는데 이제부터가 문제죠. 소위 지난 금요일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얘기했었던 이 기정사실화, 베타 콤플리, 뭐 이제 다 아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주가가 이제 많이 밀렸던 주식을 중심으로 해서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제 부정적인 것만은 사실이거든요. 추가 하락이냐 아니면 강한 반등이냐의 기로에 서 있는 새로운 한 주간인데요. 예, 오늘도 시장 흐름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쪽으로 시장의 심리가 모아지느냐가 굉장히 그 여름 장세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예, 한 주간의 전략들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영혁 팀장과 함께하는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예요. 장영혁 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뭐 드디어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네. 결국 이제 관세 부과가 이제 우려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났고요. 네. 주말 사이에 뭐 그와 관련돼서는 급변동은 없었고, 예. 네, 일단 주가는 어쨌든 양시장 모두 올랐습니다. 네.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앞으로 일들. 많은 분들이 그냥 생각하기에 이거 뭐야, 뭐 이거 부과하면은 꼭 세상 끝나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네. 뭐 금요일 날 1시 이후 분위기 보면은 급반등세 기록이 됐었던 상황이거든요. 좀 이따 제가 지표 몇 개들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중국 증시도 휴장 끝내고 오후장 개장할 때 급등 출발했었던 상황이고요. 우리 국내 증시 마찬가지고, 뭐 환율 같은 경우에도 큰 폭으로 이제 원달러 부담이 좀 떨어지는 이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뭐 알고 있었던 바처럼 기정사실이었다는 얘기고요. 이 표에서 한번 보시면 여기까지는 이제 기정사실이 나왔죠. 중국의 이 보복 대응, 뭐 중국의 이 얘기도 들어보면은 내가 때리고 싶어서 때린 게 아니고 뭐 그냥 미국의 네. 이 반응에 대해서 대응 카드가 필요했을 뿐이다,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WTO에 제소하고, 네, WTO에 제소하겠다. 공식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세계 국가들과 합작해서 자유무역과 예. 다자주의를 뭐 계속 수호해 나가겠다. 나는 이렇게 올바르게 뛰고 싶은데 미국이 자꾸 말썽입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머지 160억 달러에 대해서는 지난 금요일에 이미 발표가 나왔어요. 2주 이내라는 뭐 이 내용이기 때문에 뭐 향후 2주 이내에 뭐 추가적으로 발표가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이 중국의 추가 대응도 뒤따라 나오겠죠. 곧바로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은 뭐 예고했었던 바대로 정말 미국이 2천억 달러 이 관세로 이 대응 카드를 또 이어가느냐. 그러면 실제로 여기까지 가게 되면은 중국이 똑같은 보복을 때리기에는 사실상 어렵거든요. 그래서 정말 최악으로 흘러갈 거냐라는 부분들을 우려하고 있는 시장인데요. 뭐 제가 금요일에 있었던 시장 반응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뭐 제가 그날 이 장중에 제가 블로그에 올렸던 글인데요. 네, 뱅키스에 올렸던 네. 글이시군요. 예. 뭐 요즘 전화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네. 블로그가 어디 있는 거냐? 네, 그래서 이 뭐 네이버에다가 뱅키스 검색하시면 예. 뭐 저희 이 뱅키스 블로그가 있고 제가 이제 여기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올라오는 내용도 이슈 체크 관련된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동그라미 친 시점 이후로 보시면 돼요. 여기가 딱 1시 이 포인트거든요. 네, 제가 장중에 캡처를 뜬 거니까 종가까지는 안 나왔어요. 네. 제가 장중에 이 반응이 어떻게 시장 반응이 나왔는지를 보여드리고자 장중에 뜬 거거든요. 그래서 2시 때 제가 이 캡처를 뜬 거니까 뭐 종가까지는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만
그거 발표하고 나서 분위기만 한번 쭉 보자라는 거죠. 동그라미 친 이후 시점에 주가지수 한번 보시면은요. 일단 뭐 모두가 우려했던 바대로 정말 잘못된다라고 하면은 이거 분봉이니까 이거 5분봉입니다. 뭐 문 열고 나서 그냥 밑으로 쭉 방향이 잡혀 있었던 자리에 1시 발표 딱 하고 나면 더 밑으로 까졌어야 정상인데 그런 그림들을 만들어내지 않았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끝날 때까지 고가로 밀어 올렸어요. 동그라미 친 시점이 1시고요. 종가까지 쭉 밀어 올리는 모습 그대로 보여줍니다. 13시 기준으로 했을 때 원달러 추이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원화 약세로 가면 원달러가 튀죠. 만약에 시장이 좀 불리하게 움직였었다라고 한다면 원달러가 더 튀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았어야 정상인데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원달러도 이 하락분을 반영하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상해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에도 오전장까지는 우려를 반영하는 모습이었습니다만 오후장 개장하는 시점서부터는 바로 또 급등 출발하는 모습이었어서 뭐 이 모습들도 시장에서 큰 뭐 예상과는 뭐 달랐던 그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미증시 선물도 제가 같은 시간에 캡처를 떴는데요. 여기 1시에 딱 발표 때리고 나서 그 이후에 미증시 상승분, 선물 상승분이 시장에 반영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던 그림과는 많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결과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금요일 날 시장을 다시 보기 한번 해보면 이 블락딜 뭐 관련된 내용 그냥 장 끝나고 나서 제가 바로 캡쳤던 부분은 외국인 매도 2천억이고요. 기관 매수 3천억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매도 2천억 뭐가 나왔길래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2,200억, 하이닉스가 770억이었으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뭐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뭐 매도의 완벽한 포커싱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여기 매도가 3천억이었거든요. 외국인 총량 매도보다도 오히려 작은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금요일 날에 거래소 장중 저점이 2247, 2250도 깨는구나라는 부분들을 장중에 우려스럽게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종가는 2273, 양분 길이가 꽤나 길죠. 코스닥도 저점이 785, 800을 힘없이 내주는구나라고 보셨을 텐데 장중 이 종가는 809p, 장중 고가가 810p니까 여기는 고가 대비해서 얼마 놓치지 않고 종가를 뽑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우려됐었던 이 미국의 반응이 발표가 됐고 거기에 걸맞는 시장 반응을 우려했었던 시각이 많았겠지만 모두 다 알고 있던 기정사실은 공개되는 순간 악재가 아닌 거거든요. 그 부분을 그대로 보여준 금요일 시장이었다. 오늘 시장의 방향성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 금요일 날 하락을 주도했었던 반도체가 오늘 얼마만큼 돌아설 수 있느냐. 이게 오늘 시장 방향을 제시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합니다. 예, 전반적인 흐름 읽어주신 것들은 뭐 우려가 현실화됐지만 시장은 상당 부분 반영한 것 아니냐는 쪽으로 해석을 해주셨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환율의 변화를 계속 주목하고 있죠. 1115원까지 내려온 상태이고요. 다소 좀 아쉬움이라면 NDF에서 이걸 좀 더 끌어내려가줬으면 하는 바람들이었는데 55전 내렸더라고요. 네, NDF도 비슷합니다. 네. 1115원쯤 형성되고 있어서 장중 흐름들이 어쨌든 조금만 더 밑으로 한 1110원대 밑으로 좀 환율을 좀 끌고 내려와서 워낙 강세로 가주면 좋겠다는 바람들을 갖게 되고요. 예, 어쨌든 뭐 시장은 반응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미중 무역 전쟁이 어쨌든 뭐 현실화됐고 1박 2일짜리는 아닌 걸로 나타나기 때문에 체크를 할 거고요. 또 금요일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했습니다. LG전자도 실적 발표를 했고요. 네. 삼성전자는 시장 기대치보다 좀 밑돌았습니다. 예, 실적의 포문이 열렸는데 그 부분도 해석을 해야죠. FM 가이드라고 하는 거는 사실 증권사가 제시하고 있는 이번 2분기 실적은 뭐 이만큼 나올 것 같아요, 이만큼 나올 것 같아요 라는 부분들의 평균치입니다.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가이던스 저점이 있고 가이던스 고점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낮게 본 데는 뭐 앞에 15자가 아니고 14자 이미 보고 있었어요. 좀 낮게 본 데는 15조 중반까지도 뭐 얘기를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삼성전자 실적 가이드는 엄밀히 얘기하면 앞에 14.8 나오면은 하단에 맞는 거고 네. 15.5 정도 나오면은 상단에 맞는 거다라고
이 시장에 이미 가이드가 형성이 돼 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14.8조를 보고 못 나왔어요라고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요. 이게 금요일 날 시장이 이제 삼성전자가 하락을 하니까 이게 못 나왔어요라고 본 거지. 사실 가이드 하단부에 부합한 실적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7분기 만에 이제 분기 실적 신기록 행진이 이제 멈춰서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좀 우려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뭐 그 이외의 부분들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보시면은요. 저희가 이 그림은 제가 이 아침 방송에서도 몇 번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가이드 하단부가 한번 크게 꺾여 내려가서 14.8조 정도면은 뭐 가이드 하단부에 형성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 실적이 딱 여기 맞아 떨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못 나왔어요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사실 뭐 잘못된 얘기는 아닌데 왜냐면 가이드 하단부에 부합을 했으니까 뭐 잘 나온 실적 아닌 거는 뭐 맞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3분기 가이드는 이 하단부가 지금 현재 16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7분기 신기록 행진이 멈춰선 부분은 부담입니다만 요거 한 번을 제외하고 나면은 또 이 실적을 높여갈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우려 섞인 시선으로 볼 필요는 사실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잠정 실적에서는 반도체 얼마, 뭐 디스플레이 얼마, 가전 얼마, 핸드셋 얼마 이렇게 따로 나눠서 안 불러주잖아요. 본 실적 발표에서 그걸 불러줄 텐데 조심스럽게 미리 보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여전히 잘 나간 건 뭐가 있을까요? 반도체죠. 네, 여전히 잘 나간 건 반도체 있을 겁니다. 반도체 중에서도 뭐가 잘 나갔을까요? 디램 부분이죠. 네, 낸드는 요즘 가격이 좀 밋밋하거든요. 그럼 디램 부분이 주도한 이 실적 성장세,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려하는 시각 별로 없으실 겁니다. 근데 옆을 넘어와서 한번 보게 되면 뭐 가전사업부는 이익이 나봐야 몇천억이고 안 나봐야 몇천억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가전사업부는 어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뭐 굉장히 작으니까요. 요거 제외하고 사실 몇천억이면 꽤 큰 거. 그렇죠. 삼성전자한테는 삼성전자니까 그게 실적에 영향을 못 미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 IM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핸드셋 생각하시면 돼요. DP 사업부는 이제 디스플레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2분기에 디스플레이가 아마 적자 비슷하게 찍지 않았을까라고 봅니다. 이유는 뭘까요? 지금 아이폰 전장 모델이 많이 팔렸어요? 안 팔렸어요? 안 팔렸죠. 많이 안 팔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OLED 패널, 지금 현재 전작의 이 아이폰 OLED 패널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전량 공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생산을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다음번 아이폰 모델에 대한 기대감은 뭐 또다시 형성이 될 테니까 그때쯤 되면은 또 이제 생산 데이터가 올라오겠죠. 팔리든 안 팔리든 일단 찍어는 내야 되니까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사업부의 저점은 이번 2분기라고 보는 게 뭐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적자를 냈냐 아니면은 정말 밋밋하게나마 뭐 마이너스는 아니냐 뭐 요 정도 이 관심을 끌고 갈 것 같아요. 근데 과거 추이를 한번 보시게 되면 디스플레이에서 1조 벌던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1조만큼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디스플레이 사업부의 부진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이전 이 실적에서 1조 정도 감소할 이유가 없었다는 얘기고 디스플레이가 1조를 만약에 만들어냈었다라고 하면 이번에 14.8조가 아니고 15.8조가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마이너스 이유 하나를 좀 찾을 수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노트 9이 갤럭시 S9이 안 팔려서요라는 얘기들 많이 하셨을 텐데요.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뭐 더 이상 뭐 핸드셋에 센세이션이 없어요.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던데요. 요즘 폴더블 얘기가 조심스럽게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폴더블 모델은 뭐 분명히 시장에 큰 센세이션을 불러 일으킬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의 기대라든지 뭐 또 이제 하반기 되고 나면은 노트 9이 출범을 할 테니까요. 뭐 노트 9 데이터가 꽂히는 뭐 내년 이게 항상 보면은 하반기 노트가 나오고 상반기에 갤럭시 S 시리즈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IM 사업부 실적 추정에서도 보는 것처럼 노트 9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상황도 아닙니다. 그래서 기대보다 잘하면은 플러스 점수고 뭐 예상만큼 못하면은 그냥 그대로인 점수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적의 키를 쥐고 있는 거는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반도체 실적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느냐, 디스플레이 사업부에서 지금 뭐 3분기, 4분기 실적을 이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반도체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죠. 삼성전자 실적이 거의 다 반도체니까요. 그래서 반도체 얘기를 하면 제가 얘기하면 안 믿으실 것 같아서 WSTS, 이 그 세계 반도체 통계 기구에서 발표한 수치를 끌고 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신뢰도가 높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5월 데이터고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일단 메모리 전체 시장의 이 사이즈를 한번 보게 되면 YOY 값으로 20.7% 낮다라고 읽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뭐 너네 비메모리 관련된 부분이 퍼포먼스가 컸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메모리만 딱 띄어서 들고 옵니다. 메모리만 딱 띄어서 들고 오면 YOY 값으로 45.8%. 그럼 더 명확하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비메모리 포커싱 아니란 얘기예요. 메모리 포커싱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 메모리 포커싱 중에서 D램 아니면 낸드 아닙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와서 보면 D램 부분은 YOY 값으로 57.3%. 그러면은 이 메모리 중에서도 D램 포커싱이구나 라는 부분 그대로 알 수 있을 거고, 그럼 낸드가 얼마나 부진했느냐? 그러면 생각보다는 낸드 YOY가 30%면은 많이 부진한 수치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낸드도 그렇게 썩 나쁘지 않은데요 라는 얘기로 끌고 갈 수 있을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바는 뭡니까? 라고 만약 물어본다면 이 낸드가는 가격이 지금 플랫에서 약간 하락세로 들어온 지 좀 됐는데요. 이 D램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가격 강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건 딱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이 강세를 이어오던 D램 가격이 꺾이는 시점에 상당 부분 근접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가보지 않은 길에 너무 과도한 우려를 반영한다라고 하면 뭐 본인의 예상과 달랐을 때 올라가는 시세를 다 놓친다라는 약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 반도체 시세가 뭐 좋았으면은 말 안 하는데 뭐 계속 좋았으면 이런 우려하는 거 뭐 상당 부분 뭐 인정하겠습니다만, 부진했던 시세에서 이 그림을 계속 아직 나오지 않은 그림을 우려한다라는 거는 좀 과도하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반도체 시세가 이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하고 약했으니까 이거 안 좋은 거예요, 잘못 나온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석들을 많이 했는데요. 이 밸류에이션 저점부에 위치한 삼성전자, 그것도 대한민국 대표 종목 삼성전자에 대해서 잠정 실적 가이드 하단부 찍었다고 주가가 꺾인다라는 거는 뭐 그렇게 설명하기 좀 어렵다라는 판단이고요. 더 우려를 높이는 그림보다는 우리가 지금 금요일 날 시장에서도 봤었던 것처럼 우려가 현실이 되고 나서 시장이 돌아 나오는 모습을 봤다라고 한다면, 지금 그림에서는 그 우려가 가장 클 때 가장 많은 우려를 반영했을 종목도 삼성전자일 거고요. 외국인 수급이 매도를 찍어야 되는 시점에 가장 많이 매도가 나간 종목도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되돌아 나오는 시장을 예상한다라고 하면 뭐 삼성전자도 좋고, 뭐 증권주도 좋고, 뭐 레버리지 ETF도 좋고, 뭐 시장에 대한 반등의 기대치가 형성되는 시점, 그냥 빠졌다라고 사는 거 말고 금요일 날 시장의 지표가 반영이 되고 이 반전을 보인 시점에서 연속성에 대한 기대가 점점 높아질 때 다시 한번 2,400 넘어설 수 있다라는 시장의 가이드가 일반적인 예측이 될 때, 그럴 때 뭐 이런 종목들 다시 한번 쳐다보는 거 필요한 시점이 됐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의 이제 전개 양상, 그리고 금요일 실적 발표했던 삼성전자 실적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오늘 장 전략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기술적 지표를 뭐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맹신하지 않지만 무시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격도의 포커싱을 오늘 한번 맞춰볼까 싶어요. 지금 20일 이격도가 사실 이격도 96이면은요. 지금 이 20일 이평선이 위치해 있는 자리하고 지금 현재 주가지수 일봉이 위치하고 있는 자리하고 차이를 매겼을 때 4% 정도 밑으로 주가가 내려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격도가 96 정도 나오면은 뭐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네. 뭐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합니다. 일반적으로 20일 이격도를 많이 보죠. 근데 20일 이격도가요. 지난 금요일 반등이 출현하기 전까지 96을 하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미국의 이 관세가 발표가 됐고 그 이후에 이격도를 빠르게 채우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정상으로 돌아가서 보자라는 거죠. 이격도 96 밑은 우리가 소위 싸다라고 부르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반등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으면 지금 필요한 거 딱 하나겠네요. 모멘텀이 주가의 상승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는 좀 긍정적 뉴스들을 기다리게 되거든요. 최근에 그게 워낙 없었기 때문에 이격도 약한 상태로 계속 내려갔었던 거고 뭐 기정사실이 사실이 되고 난 이후에 긍정적 뉴스들을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격도 96 밑은 단기 낙폭 과대라는 타이틀을 달기에는 충분한 이격도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 팀장님이 그려주시는 그림대로 좀 갈 수 있다면 또 이제 종목 이야기도 지난번에도 이제 그쵸. 떨어질 때 종목 미리 좀 찜해놓기 좀 사실 봤었는데 그때 나왔던 게 송원산업 좀 무섭게 갔고요. 예. 뭐 이 면세 데이터가 좀 흔들리면서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조금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매일 유업 그대로 신고가 네. 추가적으로 찍었었고 EM택이 그 다음날 무지막지하게 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좋은 기업들은 많이 골라놔야 돼요. 지금은 뭐 시장이 워낙 재미가 없으니까 용기 있게 못 쏠 뿐이지 시장에서 야 이제는 타이밍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종목 싸움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장이 하루빨리 좀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장영혁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